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탁 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지금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직 애프터 마켓은 진행 중에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 또 700명 향해서가네요. 자, 라이브 이제는 1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고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험이라고 원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제가 또 현대학번을 또 강조를 강하게 드렸다, 그죠? 현대학번 오늘 상가 나왔습니다. 상가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감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꼭 저점을 확인해 볼 필요 있다. 저희도 오늘 우주항공 다른 걸 좀 샀었습니다. 캔코 에어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비추론 에스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았긴 했는데 아직 우주항공 좀 흐름은 살아있다는 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이제 202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매매일수로 치면은 이제 한 3일밖에 안 남았고 26일까지 들고 있어야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26일 이후로부터는 팔아도 됩니다. 29일 팔아도 되고 30일 팔아도 되거든요. 팔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26일 날에 최대주주 관련했던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조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급하게 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증시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흐름을 느껴졌죠. 결국에는 가는 종목만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외국 기관들은 몰빵식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움직이는 테마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긴 했으나 좀 아쉽게도 기관들 종목들보다는 이제 주포성 종목보다는 기관들 섹터들이 훨씬 강세했지 않나 봅니다. 그거는 이제 누차 수차례 말씀드렸던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제도 잠깐 봤던 것 중에 하나죠.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게요.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고 드는 거는 조금 이따가 사시고요. 미래에셋 벤처는 조금 이따가 사죠. 일단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피어를 비롯해서 오늘 잠깐 나왔던 캔코 에어스페이스나 비추론 에스텍의 저점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점을 꼭 확인해서 월선 언저리 때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결국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주항공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왜냐면 우주항공 관련 애들이 보면 발사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어제 폭발했잖아요. 근데 과연 오늘 갑자기 또 상가 언제까지 올라간다? 그럼 그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재료가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들어오는 거는 스페이스X 관련했던 IPO 기대감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전히 캔코 에어스페이스고, 그래서 오늘도 들어온 걸 봤을 때 여전히 기관 애들이 먹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뉴스 보면 미국 증시는 이제 GDP 성장 4.3%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을 보였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 말씀드린 게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좋아요. 호전이에요. 근데 괜히 엄살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각종 경제지표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단지 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달러를 계속 찍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경제 성장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일각 내려서 이제 산업적으로 좀 주가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 미래차 베팅, 독일의 ZF-ADAS 사업을 하만이 인수를 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을 노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율주행도 좀 그렇게 쉽게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 오늘 프린테가 좀 수급이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수급 떴던 슈어쇼포트 테크나,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관련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현대오토, 이제 에버나 이런 거 좀 돌아야 되는데 좀 현대차랑 다르게 삼성 쪽이라서 좀 시세를 덜 받았던 종목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 하나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삼성전자는 지분이 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에 다음 금요일이다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도 이제 조금씩 AR 쪽에서 이제 사업을 좀 영역을 확대한다는 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자율주행이겠죠, 그죠?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 소식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애들이 수급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넘어가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날짜가 다 됐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제 종전을 하겠다 하는 트럼프 생각인데,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누군가 하나가 크게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해서 제가 우크라 재건의 뉴스는 정말로 3자 회담이 진행이 되면, 그리고 확실히 되면, 아마 휴전이 된다 소식이 들리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해 지나가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이래놓고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카드라 하는 뉴스에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지금 아직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먹는 위급이 나온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FDA 이제 승인 소식이 있긴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반등이 없었더라고요. 역시 이제 지금도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아직까지 힘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좀 이제 이제 뚜렷한 어떤 섹터들 중심에 따른 부분도 올해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강세이긴 했는데 조금은 이제 예전만큼 힘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종도 보면 엔캠이 오늘도 이게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대형 호재거든요. 대형 호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웃긴 게 프리마켓에서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낮에도 제가 우리 회원한테 얘기 드렸지만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공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프리마켓에서 상각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15% 넘어가는 애들이 개수가 10개 안쪽으로 정해져 있고요. 10% 넘어가는 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 가지고 호가를 띄워가지고 한 7, 8%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자전거를 붙다가 정규시장 되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정규시장 되면 또 다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쨌든 프리마켓에서 수급 들어오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점 아직까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칼트 관련해서 뉴스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재료는 살아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도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별적 고전 뉴스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일 벗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란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련주도 계속해서 수급인데 이제 1월 달에 시장 수급이 1월 6일부터 9일까지 세스 2016 관련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 이슈가 지금 이제 아틀란티스 관련했던 부분 중인데 현대차 관련했던 이제 협동 로봇 관련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애들이 조금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AI 쪽은 조금 소프트웨어는 좀 멀어지고요. 좀 더 휴머노이드 관련했던 로봇주들이 조금 더 이제 세스 2016에서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주죠, 그죠? 1월 12일부터 15일까지가 그렇대요. JP 헬스케어 컨코러스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의료 AI 관련 애들 조금 소위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애들 장중 상가 나올만 했는데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장세가 조금씩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좀 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관 애들 수급이 좀 좋았다는 거. 조금 우려 부분에 하나가 있었던 부분 환율인데 오늘 속보가 나와서 보니까 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일단 환율에 따른 하락폭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도 이제 1,500원 넘어가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3.8원 내린 1,449원으로 지금 이제 최대폭 하락했다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요. 환율은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증시 좋았다고 생각하면 1,000원대도 별로 좋진 않아요. 원화 강세 별로 좋지 않고 한 1,250원 전후가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환율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의 수출 수입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라 경제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보고요. 자, 증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보게 되면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시장도 그게 보시면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 뭐 오래된 분들한테 대표님 요새 뭐 수익이 잘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해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말 윈도우 드레시 효과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장세가 올해 들어서 특징이 이제 조금 이제 11월달 지나면서 주포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상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상가, 풀상가, 뭐 나노TV 이런 것들 50몇 프로 상가 먹고 현대합동 같은 것도 상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온 애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관들 섹터들 수급이 일반 주포들보다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아직까지도 이제 기관들 시장의 장세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즉 무슨 말입니까? 연말 윈도우 드레시 효과가 원래 이 시기에 나오고 이 시기가 되면 기관들이 증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장의 어떤 특정한 종목들 위주로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신규 상장 종목이죠. 뭐 특히가 끝났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끝났다 봐야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주가를 보시면 어때요?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0.21, 0.41 정도, 47 정도로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주식하다 보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0.21, 0.47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증시를 보면 이제 속을 들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에 들어왔고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만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업종 위주로 몰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매매 업종을 한번 볼게요. 매매 업종을 딱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 산 걸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이 거래소 시장을 4,826억과 2,212억을 샀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그 중에서 대형주를 외국인 애들은 5,184억을 샀고 기관 애들은 1,916억을 샀어요. 자, 그럼 뭘 주로 보자. 쭉 뭘 샀노를 살펴보니 전기전자업종을 사버렸죠. 전기전자업종인데 웃긴 게 뭐냐면 5,390억하고 2,456억을 샀어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 애들이. 그럼 뭐냐면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은 4,826억을 샀고 기관 애들은 2,212억을 샀는데 속을 들다 보니까 전기전자업종은 5,390억. 실제적으로 산 것보다 전기전자업종을 더 샀다는 얘기고 기관 애들도 보니까 2,456억. 2,212억보다는 더 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이었던 증시의 연재성이라는 거죠. 어저께는 이제 조선애들 수급 돌았잖아요. 조선애들. 조선애들 개인들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조선애들 하나오션이 시가고가 형성하고 그대로 밀려버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외국인 기관 애들은 IT밖에 안 샀다는 얘기예요. 다른 업종 다 팔아가지고. 그럼 IT 소부장 돌았냐? 또 소부장도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했다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관 애들 외국인이 딱 돌았기 때문에 기관 애들 딴지를 못하니 자기들 좋아하는 섹터들만 들어온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주항공. 그 우주항공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비추로네스트만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진 애들만 가요. 제가 한컴미드도 강하게 가야 되는데 한컴미드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상가 언저리까지 올라가니 뒤늦게 따라붙죠.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리고 장주에 같이 돌아올 때 계양전기 같은 애들은 장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다 이제 프리마켓에서 장외 거래소 시간에 돌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증시 흐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계속 소형주가 많아지는 거, 떨어지는 거고. 증시는 약보합,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락한 종목도 많아요. 장중에는 우리가 봤었잖아요. 거래소 시장 한 0.3, 0.5, 0.2 이래 되고 있는데 하락한 상승한 종목이 380개, 50개 이래 되고 올라간 종목이 하락한 종목이 한 500 몇십 개 나와요. 480개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요. 양봉인데도. 그래서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중에 내내 올려봤는데 한 550개 정도, 58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상승했는데 이제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은 한 1080개, 1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추 2배가 더 많아요. 하락한 종목이. 지수는 마이너스 0.2 이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상승한 종합주가 지수의 영향에 비해서 종목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특수한 몇 종목 위주로만 주가가 계속 돈이 돈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증시 모습이 되게 연말 위도 들으시효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도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패스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최대한 2분할로 좀 매수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이런 애들도 지금 아침에 이게 장주에 올라갔었잖아요. 8시쯤에 아침에 이날 상한가 갔어야 돼요. 이날.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침에 감아서 요날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상한가 풀더라도 이렇게 가요. 근데 결국에는 장중 10시에 상한가를 찍고 한참 풀려서 주가 떨어진 거죠. 이런 데서 얼빵에 추격했던 사람들은 다 몰려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일찍 올라갔으면 이제 강상이 가서 내일 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만원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래버리면 이제 수익률이 한 60%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장중 상한가 가니까 빠지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작업되는 게 현대역품. 100% 주포 종목이죠. 장세는 기관장이죠. 그죠?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오전장 일찌감치 간지 못하는 의미 없어요. 그 오전장 일찌감았던 게 우린 PTS죠. 아틀란스 관련했던 종목이니까. 중요한 건 이것만 그렇냐? 아니면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장중에 살짝 한 풀어도 다시 문을 닫거든요. 이게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세스 2016에 관련했던 종목도 있고 어쨌든 이제 매매일수도 3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다음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산타레일 끝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산타레일은 연말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시 효과를 생각하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1만원 안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11만원 정도 안착을 했고, 이제 좀 놀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경고 지정이 걸려있긴 한데, 이 경고 지정이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57만 4천원. 맞나? 57만 4천원. 15주 최고가인 것 같은데, 57만 4천원. 오늘 종가가 그렇게 끝나야 이제 풀리거든요. 58만 아이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58만 7천원? 58만 7천원. 58만 7천원 정도가 해제가 되겠네요. 그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58만 7천원. 58만 7천원. 58만 7천원이 되어야지만 이게 좀 경고지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58만 7천원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58만 7천원 맞춰놔야 되겠죠. 그래 경고를 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8만 7천원인지 아마 8시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60만원 정도 안착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4,150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9일 날에는 배당락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착시 현상이 좀 나와서. 코스닥 시장은 아마 900선 정도 안착 여부가 보여집니다. 뭐 여전히 이제 915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보다 조금 더 해서 거래소 시장은 한 4,150, 코스닥은 93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역시나 기관전 수급이 되게 좋죠. 기관전 섹터도 중심으로 급등량이 좀 심한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프리마켓에서 수급이 도는 애들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규 시장에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전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나오면 이제 좀 다소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은 정강호 약장으로 좀 빠질 수 있다는 점. 이제 3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세스 2021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강세 흐름. 로봇도 지금 현대차 로봇이죠. 아틀란스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련했던 종목들.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율주행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커런스 관련했던 애들은 이제 의료 AI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기관들 섹터죠. 이제 또 4번까지도 기관들 섹터입니다. 이제 우주항공 기관선 종목들 중심으로 철저히 단타로 봐라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들어온 걸 봤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써먹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세 덜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오늘 부동산 테마들 좀 수급 돌았는데 천일 고속만 수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테마주 해봐야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정원호 관련된 종목과 정책주 뭐 있을까요? 그렇죠. 발모제죠. 현대형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급 들어오고 그 밖에 개별주들은 따로 놓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뭐 개항정리도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이니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호재성 종목들은 연소수익 좀 들어오긴 하지만 윗꼬리라고 좀 빨리 빠지거든요. 변동성이 좀 있는 만큼 시장가 매수 매도가 심해요. 연말이다 보니까 빨리 먹고 나가려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종목을 좀 덜 깨주는 편이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하루에 종목 오늘 문자만 매수 종목만 14개, 15개 주거든요. 오늘 추천 종목만 15개, 6개 줘요. 이걸 어떻게 매매해요? 그죠? 어떻게 문자를 받고 매매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합니까? 16개 종목도 매매만 하더라도 14개, 13개, 4개 매매하더라도 문자만 하루에 30개, 40개 나가거든요. 일을 못합니다. 그게 무슨 뭐 문자예요. 그죠? 뭐 철저히 공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물려버리거든요. 아무튼 이제 조금 더 진중하게 입원할 쪽으로 매수를 권장해 드리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드리는 거는 이제 그 다음날에 조금 종목이 틀리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일 아침에 뭐 프리마켓 수급이 돌았다거나 미국 시장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거나 미국 시장 급격하게 올라갔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아마 매수관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추천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이제 월요일날에 죄송합니다. 금요일날에 추천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뭘 드렸냐면 SJ그룹을 넣어놨는데 SJ그룹을 넣어놨는데 이게 또 정원화 관련 종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관리를 잘합니다. 관리 잘하는 종목 치고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주산업이 대장을 좀 했다가 뭐 PS텍을 대장을 했다가 막 돈이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SJ그룹 쪽으로 돈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설사 이제 그냥 가버리면 이제 공략할 생각이 없다. 한 7,500원 전후로 해서 타점을 상당히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500원 초반에 한 500원, 600원 정도 해서 한번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매수가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놔두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안 오면 안 사면 되죠. 굳이 뭐 그걸 사야 됩니까? 그죠?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자, 뭐 이거 뭐 안 된다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사야 되는데,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좀 좋게 표현한다면 이제 프리마켓에서 거래량이 없죠. 애프터마켓도 거래가 돌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에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 또 금요일 날은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이게 기관들 저거들 좋아해 돌리고 또 뭐 시장 재미없으면 또 주가 빼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은 주가를 많이 뺐고 12월 달은 저거 좋아하는 애들만 올렸죠. 특히 로봇주들 많이 돌면서 움직였습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닉스를 드릴 건데, 이닉스가 개별 호재 뉴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침에 생각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갭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갭이 그렇게 붙을 종목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8% 갭 떠가지고 빠지는데 그대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뭐 주가가 좀 빠지고 나서, 그나마 지금 이제 11,500원 정도 물량을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일 확인해보고 재차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일도 금요일이고 해서 빨리 들어오면 좋긴 한데요. 이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앞전에 이제 우리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이엔셀이나 또 여차가 좀 좋으면 알리코치와 같이 이렇게 양음약 패턴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양음약 패턴으로.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이닉스 같은 애들 개별 호재 뉴스 가지고 들어왔던 자동차 부품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확인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입장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 참 괜찮고요. 있는 입장에서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 내일 한번 11,400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한 500원 정도대로 한번 공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시간의 거래는 한 11,600원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두 종목 정도는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금 나머지 애들 요런 것들 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는 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분석하고 사는 게 있고, 분석 안 하고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은 뭐 개인적 입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컨택 이런 애들 괜찮다고 그랬죠. 컨택 이런 애들 월선 언저리 때 잡아가면 괜찮다.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기 전에 인과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움직임이 좋았고, 반대로 이제 비추로 네스텍이나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감으로 해서 뒤에 종목이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종목이 가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인과관계를 잘 설정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뒤에 종목도 따라가면 비중 컨트롤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는 또 가족과,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지내시면 될 것 같고, 같을 것 같다. 연인과 함께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연인과 함께라고 하면 왠지 좀 불륜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과 함께, 중요한 사람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이제 좋은 모습으로 해서 이제 모레 금요일 날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또 주변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 사이트 괜찮다.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방송 진행하죠. 그죠? 장중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경력 20년 이상인데, 리딩만 20년 이상이고, 횟수로는 25년 차입니다. 해 지나면 26년 차 되겠죠? 어쨌든, 잘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반칙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잘 정리해서 금요일 날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하고 이제 이후로 나오는 뉴스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07, 0.08인데, 보통 크리스마스 때 전후로 해서는 주가 크게 없거든요.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미국도. 원래 그래요. 산타렐라 막 이런데 떨어지진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최소한 급락은 없어요. 이때까지 본 결과 그래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미리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정리 잘해서 또 금요일 날에 좋은 소식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